자, 이제 스텝 2로 들어가 봅시다. 자, 스텝 2로 가죠. 자, 스텝 2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그래프다. 아, 친절하게 나왔네요. 자, 2차 방정식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저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네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1하고 4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얘 1하고 4는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의 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근은 얼마입니까? 1하고 4인데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5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죠? 예, 4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근의 합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은 b이기 때문에 아하,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라는 걸 찾아냈고 b는 4라는 걸 찾아냈죠.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다른 걸 구해야겠네요. 집어넣으시면 x의 제곱에 예,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되겠네요. 5는 0인데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이렇게. 그럴 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5니까 저 문제는 알파하고 베타를 따로따로 구해서 제곱하면 환자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2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니까 16에서 10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 나오네요. 6. 그래서 이 문제는 1하고 4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A, B를 다시 인풋시켜서 필요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네요. 그럼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바로 뭐다? 그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다, 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2번 또 가볼게요. 네, 12번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분의 1,1을 지나고 X축에 접한대요.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X축에 접한다는 거 밑줄 두 줄 딱 끄셔야 돼요. 예, X축에 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그렇죠. 근이 하나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로 풀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은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제를 뭘로 줬다? 2분의 1,1을 지난다고 줬습니다. 얘는 집어넣으란 뜻입니다. x에다 2분의 1 집어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었더니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플러스 b. 자, 계산 편하게 위해서 4를 다 곱해줘 볼까요? 4는 1 더하기 2a 플러스 4b. 자, 우리가 어떤 식 얻을 수 있다? 2a 더하기 4b는 얼마다? 예, 3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자, x축에 접한다. 그럼 저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자, y는 이 식에 0으로 놨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은 얼마다? 4b라는 식.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조건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얘하고 얘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마침 4b가 딱 여기 등장했죠. 4b는 그렇죠. 3-2a니까 얘를 여기에 인풋시켜 볼게요. 그럼 a제곱은 3-2a가 되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구하라고 했죠? 일단 인수분해에서 a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얼마다? 1하고 마이너스 3인데 조건에서 a는 양수래요. a는 양수니까 a는 1이 되고 a가 1이면 그렇죠? b는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4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예. 12번에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선생님은 항상 문제 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문제의 키포인트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12번의 키포인트는 뭘까? 그렇죠? X축에 접한다는 거죠. 어떤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판별식은 뭐다? 0이다. 라고 문제를 푼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13번 문제는 별표 하셔야 됩니다. 별표 2개 정도 할까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을 배우면 되게 이건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조건을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양수니까 이렇게 적고 직선의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접한답니다. 자, 이런 직선을 딱 그었는데 어디서 접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답니다.
오케이. 이런 전제를 줬네요. 그리고 상수 A하고 B의 값을 구해서 제곱들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네요. 일단 그럼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봤더니 마이너스 1,1이 이 점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네요.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그렇죠. 2라는 첫 번째 식을 얻어냈죠. 자, 또 하나의 단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가 여기서 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써보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저 직선 3x 플러스 2가 그렇죠. 마이너스 1,1을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넘기면 x의 제곱 더하기 a-3x 플러스 b-2는 0이라는 식이 몇 개의 근을 갖는다? 하나의 근을 갖는 거예요. 접하니까 중근이에요. 접하니까 중근.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전 문제에서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줘 볼까요? 물론 전개도 되지만 그렇죠? 여기서 a-2가 b니까 우린 b-2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해주면 되니까 b-2가 a-4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4는 0이고 자, 다 전개해보죠. a 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a 플러스 9, 플러스 16, 플러스 25, 25가 나오겠죠? 0. 그러면 a-5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얼마다? 예, a는 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a가 오면 아까 a가 오면 그렇죠? 우린 얘 조건 이용해야 되니까 a가 오면 b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하고 b의 제곱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25에다가 9를 더하니까 답은 얼마다? 34라고 해서 3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어떤 거다? 문제 그래프의 의미가 이거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개념에서 그러면 이 교점에서 이 상황은 얘와 얘를 갖다고 놓는 건데 얘가 넘어가는 순간 그렇죠? 근이 몇 개다? 중근이 된다는 거. 접한다는 건 근이 하나. 그래서 중근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걸로 문제를 푼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역시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이 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100%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로 가죠. 13번 문제는 별표 꼭 하세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인데 두 근 사이에 있도록 자, 한 실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죠. 예, 아주 중요하죠. 얘도 나름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잠깐 이론 정리할게요. 예,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근의 분리가 예, 두 가지 파트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근이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 알파 베타와 뭐와의 관계? 0과의 관계입니다. 알파 베타하고 0이 어떤 관계에 있냐? 어디 위치에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처럼 알파 베타가 누구랑 서로 연관되어 있냐? 특정한 값 P랑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근의 분리는 어차피 선생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따 우리가 스텝 3나 스텝 뭐 어려운 문제 또 갔을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근의 분리는 첫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일 때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양수니까 0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이런 상황일 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일 때. 그렇죠? 그럼 어떤 상황의 그래프인가요? 예, 알파 베타 0 이러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서로 다를 때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다른 말로 하면 알파 베타 오케이 0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 케이스일 때 어떻게 식을 체크하고 정리할 것인가죠. 자, 첫 번째. 자, 어디? 둘 다 양수일 때는 첫 번째 뭐 기억.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양수다. 니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양수다. 그다음 디귿번. 그렇죠? 판별식 D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떤 조건일까요? 기억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죠? 음수가 되겠죠? 니은번 알파 베타의 곱은 양수가 되고 당연히 이의 판별식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로 문제 푸셔야 되고 디귿번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가 알파 베타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두 개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출제자가 알파 베타의 절대값끼리 관계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때는 조사해야 되지만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말 없이 그냥 알파 베타가 서로 반대보다 그러면 두 군의 곱이 음수라는 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알파 베타가 영하고의 근의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알파 베타가 특정한 값 P 첫 번째 그래서 알파 베타가 그렇죠? 알파 베타가 P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P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알파 베타가 P 사이에 있을 때 P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세 가지 경우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언제냐면 바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경우겠죠.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 그다음에 이 경우는 언제입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 이 경우는 언제입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자, 조건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이 이차함수의 대칭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요? p보다 커야 되죠? 이 값이 p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것도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확인해야 되죠? 세 번째 하나, 이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fx라고 하면 f의 p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양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얘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렇죠? 뭐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죠? 세 번째, fp가 0보다 더 커야겠죠? 집어넣으면 양수돼야 되니까요. 세 번째, 이 경우일 때는 좋겠다.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fp가 얼마다.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게 바로 근의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따 우리가 스텝 3에서 이 문제를 또 보겠지만 어떤 거 요즘에 많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어떤 fx라는 특정한 값이 있는데 fx가 알파, 베타, 그렇죠? 또는 a, b, 그렇죠? 이 fx라는 이차 함수가 알파, 베타 사이와 a, b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는 값은 양수죠? 베타를 집어넣는 값은 음수. a를 집어넣는 값은 음수. b를 집어넣는 값은 양수. 이렇게 네 개로 각각 나누어서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내주면 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게 핫한 그렇죠? 문제 테크닉이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근의 분리 내용인데 이따 또 스텝 2 뒤에 문제하고 스텝 3에서도 이 이론이 나오니까 지금 잘 정리해 놓고 문제 풀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14번 문제로 이제 진짜 가죠. 14번 문제 하기 전에 이론이 되게 길었고요. 14번 문제로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거 선생님도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되게 수업 듣다가 되게 빠른데 한 2, 3단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적응이 돼서 다른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말이 느린 것처럼 느껴져요. 참 오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빠르다고 너무나 쉽게 막 이렇게 그렇죠? 포기하지 마시고 적응하시면 되게 또 익숙해져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저 한 실근이 이 두 근 사이에 있대. 자, 근데 이 두 근을 알 수 있네. 왜? x-1과 x-2는 0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근이 뭐하고 뭐다?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래프의 한 실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쟤는 좀 약간 더 쉬운 게 어떤 거냐면 이미 대칭축이 정해져 있죠.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여기를 대칭축으로 하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대칭되면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끝났죠? 어떻게 끝났다? 2를 집어넣은 값이 무슨 수? 음수. 2를 집어넣은 값이 무슨 수? 양수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k 얘가 음수 돼야 되고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k는 그쵸 양수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했더니 k는 마이너스 8부터 k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쉽지만 아까 이 문제랑 같은 종류인 근해 분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k 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인데요. 이 문제는 또 그나마 좀 쉬운 게 그렇죠. 1차항의 계수가 있죠. 이러면 좀 더 나아요. 그렇죠? 일단 정리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k인데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그렇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k. 오케이. 이 식을 정리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x 축이 2이기 때문에 x가 1부터 4까지니까 일단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항상 우리 그림 그려서 문제 풀자고 그랬죠. 2하고 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대칭축은 2니까 여기 위에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뭐 이렇게 일단 잡죠. 예, 이런 식의 얘 그래프가 된다고 보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4-k라는 값이겠죠. 꼭지점이니까. 근데 어디만 신경 써라? 1부터 4까지만 신경 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미 나왔네요. 그렇죠? 4-k가 바로 최대가 되고 4-k가 바로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요. 아무래도 대칭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4가 최소값을 갖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었더니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k 곱하기 4 마이너스 k를 했더니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4가 나왔대요. 그러면 4 플러스 약분해버리고 k제곱 플러스 4k 얘 넘어면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정리했더니 k-2의 제곱은 0이니까 k는 얼마다? 그렇죠. k는 2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네요. x의 범위가 있을 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2차 함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1창의 계수가 나와 있는 건 정말 문제가 더 쉬워졌다는 뜻이에요.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의 그렇죠. 1창의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정말 많이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연습해야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16번으로 다시 갈게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딱 보면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잠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A하고 B고 높이가 만약에 H로 잡으면 그렇죠?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얘 이용해서 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윗변하고 아랫변을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점의 좌표를 알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네, 이 문제는 바로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먼저 2차 함수 저런 함수 그래프가 얘인데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볼까요? 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y를 0을 놔두면 되겠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되고 그럼 뭐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가 바로 a가 2고 b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칭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 대칭축이죠. 여기 3이 대칭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길이가 3인데 자 여기 좌표 C의 좌표는 y 절편이니까 0, 마이너스 8이겠죠. 0,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0이니까 여기는 3이고 그럼 여기도 3이겠죠. 대칭축이니까 그럼 여기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6,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했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봐볼까요? 자 윗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2가 나오죠. 아랫변의 길이는 6이네요. 그러니까 2 더하기 6에 높이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이죠. 8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긴 8이고 4니까 8, 4, 32. 32가 넓이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선인데 각각의 점의 좌표는 뭐다? x축과 만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8과 만나는 그쵸? 두 개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을 찾아내는 거죠.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 2차 함수와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y값이 만나는 점 좌표를 구해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별표 3개. 우와, 모처럼 별표 3개짜리. 어렵지는 않은데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안 나오면 제 손목 겁니다. 예,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 안 나오면 제 손목 건다. 손목 문제. 예,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를 차분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2부터 4까지의 fx 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 f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fx의 최대값을 ga라고 했대요. 근데 ga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ga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ga의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쵸? 그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어떻게 찾는지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나마 땡큐 그렇죠? x 계수가 알려져 있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일단 잠깐 그림 그려볼까요? 식 정리해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이죠.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어디 꼭지점이 1이고 1,2고 2차 함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렇죠? 얘가 1이겠죠? 자, 근데 어디만 신경 써라? 2부터 4까지만 신경 써래. 그럼 2부터 4까지만 신경 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을 ga라고 했대. 바로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라는 소리예요? 얘가 바로 ga라는 소리죠. 최대값이 ga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를 집어넣은 게 ga니까 저 4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16 마이너스 8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4를 집어넣을 때 값이 ga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ga죠. 그래서 ga를 자동 구했죠. 2부터 4까지만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거기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4를 집어넣을 때 최대값이 ga라고 했으니까 ga예요. 그래서 4를 구했고 그럼 ga를 봤더니 ga는 a에 대한 2차 함수인데 a의 제곱 플러스 4a에 여기 빼주면 8이고 12. 오케이. 그쵸? ga를 구했죠. 근데 뭘 구하라? g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쵸? 그러니까 꼭지점 구하라는 거죠. a 더하기 2의 제곱에 플러스 8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 a 2차 함수 이렇게 될 거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8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2번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닌데요. 단지 어떤 거의 최대값을 또 ga라고 그래가지고 ga라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혼동되게 느껴지는 문제인데요. 차분히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학교 시험에 잘 나오고 소수령에서도 이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와, 이거는 별표. 오케이. 별표 5개.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죠. 아니, 뭐 스텝 1에서 잠깐 하긴 했지만, 그렇죠? 별표 또 색깔 다르게 이쁘게 별표, 예, 오케이 5개를 할게요. 예, 왜 중요하죠? 첫 번째 치환 후의 아이템이죠. 치환을 해서 식을 단순화시킨다는 아주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 하나하고 두 번째 뭐가 제일 중요했죠? 잘 안 들리네 뭐? 그렇죠? 치환 후의 범위. 치환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교 꼴등도 치환은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치환 후에 그 값의 범위가 어떤 값을 갖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먼저 치환을 할 때 우리는 그렇죠? 얘를 치환하면 좋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y는 t 제곱 마이너스 2에 t 더하기 1이겠죠? 마이너스 6. 그래서 정리했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에요. 오케이. 치환을 했어요. 근데 치환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른 눈치채야 돼요. 2차 함수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은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범위가 없다면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은 범위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 범위를 찾아야 되죠. 어떤 거? t. 그렇죠.
그럼 이 t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t의 그림, t는 여기가 t축이고 x의 그림은 x의 제곱 플러스 x라는 그래프는 0하고 1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x는 어디만 관심을 가져라? 1부터 3까지만 관심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라는 것은 t의 최소는 얼마예요? 0일 때가 최소고 t는 3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0 집어넣었더니 x가 1일 때니까 1 집어넣으면 t 값은 0이죠. 그러니까 0부터 t는 어디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3 집어넣었더니 9에서 3 빼니까 6. 그렇죠. 이게 중요한 바로 별 5개를 만든 이유죠. 별이 5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별이 5개인 이유가 바로 뭐다? 바로 얘를 t로 취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숨겨져 있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구해보면 얘는 t-1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축이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가능하면 축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최대가 되겠죠. 6 집어넣었더니 6 집어넣으면 25에서 9 빼니까 16. 바로 16이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최대하고 최소를 합하래요. 그러니까 답은 7. 그렇죠? 7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다시 한번 18번 문제. 나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뭐다? 치환. 치환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치환하고 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치환 후에 범위가 중요하다는 걸 꼭 체크해서 서술형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서술형에서도 이 t가 0부터 6까지 범위를 정리 안 정리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확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또 뭐죠? 오케이,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별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별 5개 그냥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5개 줄게요. 19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제 손목을 겁니다. 왜? 숨어있는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왜 중요하다? 숨어있는 범위.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현재 x 플러스 y가 2래요. 근데 그쵸? 2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최대치수를 물어봤죠. 근데 우리가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문자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2니까 x 더하기 y가 2니까 y는 얼마다? 그렇죠?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인풋시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식을 정리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오케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것은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면 되는데 x가 1보다 큰 것만 나왔네요. 그렇죠?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고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예요. 그렇죠?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라고 잡을게요. 이런 그래프인데 x는 0보다 크대요. 큰 것만 관심을 가지라니까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4죠. 그렇죠? 여기만 관심을 가지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야 되는데 범위를 x가 0보다 큰 것만 주고 그럼 여기만 관심을 갖는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오호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빠지게 되죠.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최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가 자동 x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아내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최대를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나요? 아니에요. 바로 숨겨진 범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오호라 바로 y가 1보다 크다는 이 조건을 준 이유예요. y가 1보다 크다. 자, y는 뭐다? 2-x인데 얘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2-x도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정리해주면 1, x가 되겠죠. x는 뭐 0보다도 크지만 또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이 숨겨진 범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를 채세요. 설령 자기가 제일 먼저 x의 범위를 못 찾아냈다 하더라도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최소는 나왔는데 최대를 어떻게 구하지? 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지? 그런 것은 바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가 있다? 숨겨진 범위가 있다. 그래야지만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y가 1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구했더니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0부터 1 사이만 관심을 가지라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디만 관심을 가져야 되죠? 0부터 1이니까 1은 이 정도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4가 상관없고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1을 집어넣었더니 9에서 8 빼니까 그쵸? 1.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최소는 마이너스 4고 최대는 1 해서 이 숨겨진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값이 1이라는 걸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그렇죠? 잘 체크하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20번으로 가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수원에서도 또 만나겠지만 수원에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문제는 되게 빠르게 잘 풀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당황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이제 푸는 거 봅시다. x가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인데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데 이 조건이 없다면, 그쵸?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는 것은, 그쵸?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고 꼭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p, q가 꼭지점이라는 장담을 못하네. 그러니까 미지수 찾기가 힘들죠. 꼭지점이라는 걸 알면 미지수 찾기가 편한데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y는 어떻게 잡아야죠? fx는 그쵸? 최고차항 ax의 제곱 플러스 bx인데 아하, 나 때문에 좀 낫다.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 꼭지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꼭지점으로, 그쵸? 보통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a의 x 마이너스 꼭지점이면 q 이렇게 잡기 때문에 훨씬 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한데 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꼭지점인지 아닌지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자, 이렇게 일단 잡고, 그래서 이제 가 이용해야죠. f의 x 플러스 2가 얼마입니까? 예,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fx는 다시 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빼겠대요. 자, 빼면 얘에서 얘 뺐더니 얼마 나왔어요? 4x 플러스 12라고 나와 있고, 자, 빼면 ax의 제곱 사라지고 bx 사라지고 1 사라질 거니까 체크해주고 여기는 뭐가 남죠? 4ax 플러스 4ax도 남고 그다음 플러스 bx도 남죠? bx는 사라졌고 4ax 남고 플러스 4a 여기는 플러스 2b 남겠다. 오케이, 됐네요. 그쵸? 빼주면. 그럼 이제 기수 비교해서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 1. a가 1이면 b는 얼마? 2가 될 수밖에 b가 4죠. 예. a는 1이고 b가 4가 돼야 12가 나오니까 예. a하고 b를 다 구했네요. 근데 a하고 b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fx가 이제 a, b를 구했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구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최대값을 갖는 걸 찾으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자,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2인데 어디를 관심을 가져라? 마이너스 3부터 그렇죠? 1까지. 그럼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건데 뭘 물어봤죠? 최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럼 어디서? x는 1에서 그러니까 p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에서 최대값 1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9에서 5를 빼니까 4를 갖겠죠. 그래서 p는 1이고 q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근데 제곱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6에다 1 더하니까 답은 17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가 되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이유가 그렇죠. 이 가에 대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우면 저건 되게 편하게 쉽게 풀리는데요. 지금은 아직 등차수열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fx를 이렇게 놓고 차를 빼서 기수 비교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실제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2차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또 스텝 2를 풀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범위는 18, 19, 20이었죠. 별표가 무려 5개씩 있는 문제 18, 19번 꼭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스텝 3에서 다시 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잘 정리하시고 스텝 3는 좀 난이도가 더 올라가니까 지금 바로 막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스텝 3에서 봅시다. 오케이.